자, 두산 로보틱스 엄청나게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조롱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뭐 닭 튀기는 기계는 납품했다라고 해서 뭐 닭 튀기려고 상장했냐, 이런 조롱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뒤로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주구장창 올라서 지금 여기까지 주가가 도달해 버렸어요.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냄새가 심하게 나는 주식입니다. 어떤 냄새냐? 바로 에코프로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에코프로가 정말 일정한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래 대금, 거래량 이런 걸 보면은 1조 이상 터뜨리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하루에 1조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건 이거는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량주가 엄청난 호재를 가졌을 때 그때 상승하면 1조 정도가 터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안랩이라는 주식이 안철수 테마주로 해서 정치 관련주로 올랐을 때 이때 1조 정도 터졌거든요. 이 우량주가. 그러니까 1조 원이 터진다라는 건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한 호재를 가져야만 나올 수 있는 거래 대금이다. 이걸 첫 번째로 전제한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나 그럴 만한 재료나 호재가 있냐라고 이제 반대로 묻는다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식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누군가가 돈들을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다는 거죠. 자, 두산 로보틱스의 뭐 기본적인 분석을 보자면, 이제 현금 흐름을 보자면, 매출이 연매출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금액은 사실 결코 아니죠. 영업이익 부분도 아직은,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미래 산업에 대한 이 투자, 설비 이런 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매출이 낼 건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성장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미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적자를 감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5조 8천억 찍었거든요. 5조 8천억을 찍었는데 6조 가까이 찍었는데 매출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하락했을 때 그 조롱하던 닭 튀기는 로봇을 납품했던,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 수준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에코프로 역시도 나쁜 회사는 아니죠. 근데 에코프로가 상승했던 것과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세력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주식이 더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 돈의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방송에 참여하셨으면 제가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고점을 한번 먹으러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고점의 매물을 소화해야 다음에 이 주식을 세력들이 올리려고 할 때 또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럼 돌파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 정고점에서 발생했던 그 돈의 이상의 돈이 발생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1조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고 한다면 여기 역시도 1조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더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래 대금과 더 큰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거래 대금이 발생할 수 있냐? 상승 모멘텀 가운데는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을 계속하는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하면서 올라가니까 매수를 더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이 모멘텀이 잠깐 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호재를 동반해서 이 거래 대금을 뚫어버리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냐? 그게 아니죠. 투자 열풍과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광기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에코프로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제2의 에코프로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거 세력이 무조건 쏴줘야 되는 거예요. 세력이 정고점을 쏴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제2의 에코프로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제 판단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결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이 회사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처음에 상장했던 가격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투자 열풍이 끝나고 나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요, 온갖 호재가 발생하면서 이 회사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회사에 아주 꿈과 희망을 실어줄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정말 온갖 조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조롱하고 올라가면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NC소프트 영상 올렸는데 NC소프트가 올라갈 때는 NC소프트를 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NC소프트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이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하면서 온갖 비난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심취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요, 싼 가격에서 좋은 주식 사는 게 전부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비싼 가격에서 그럼 왜 사는 건가? 단순합니다. 투자 열풍에 올라타서 사람들의 이 광기에 올라탄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세력들이 해먹으려고 했을 때 내가 같이 편승해서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올라가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야. 마치 에코프로처럼 말이죠. 에코프로 역시도 100만 원 이상 찍을 때 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에코프로는 300만 원, 400만 원 간다. 300만 원, 400만 원 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주식을 찬양하게 되고 내려갈 때는 주식을 조롱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일단 더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합리적인 판단과 장기적 관점으로 주식을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